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금리 0.25 쇼크스로 하락하였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서 시중금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 다소 부담적인 상황이긴 하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통해 대출을 줄여오는 스트레스 DSL까지 부동산 매수세는 둔화되는 현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찾지 못한 부동산들이 막 쌓여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경매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감정가를 훌쩍 넘는 금액대에 낙찰을 막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인지 관련 내용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매 나온 거예요. 감정가 19억에 나왔는데요. 막 유찰이 돼야 되는데 유찰이 안 되고 감정가 때 누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얼마에? 25억대에 감정가 대비 130%에 받아갑니다. 또 나온 거는 감정가 25억에 나왔는데요. 유찰이 돼야 또 경매가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찰을 안 시키고 감정가 대비 111%에 약 25억짜리를 28억에 사갑니다. 자, 이런 악재 속에도요, 서울 주요 지역인 강남 3구는 이야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와 버금가는 금액대의 낙찰을 받아 가거나 혹은 그 이상을 낙찰 받아 현재 부동산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낙찰가율도요 100% 넘게 낙찰된 서울 아파트의 총 건수는 약 5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강남 3구의 아파트가 약 30채 정도로 전체 낙찰 물량의 절반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요 30년 이상 된 재건축에 대한 예정단지 혹은 신축 아파트는 더욱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동산의 수요층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분들이나 바쁜 기업가들이 똘똘한 한 채 장만을 위해 경매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김영철 씨가 경매를 통해 집테크를 성공한 일화가 보도자료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졌고 이때 청담동의 현대아파트를 6억 1천만 원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유를 하며 시세는 무려 19억대로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수요들이 지금 서울 중심지의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불안정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 끝에 있는 어정쩡한 아파트 몇 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상승할 수 있는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저렴하게 사놓자 라는 수요가 폭증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현재 같은 보안 및 침체장에서는요, 안전마진이 상당히 중요하며 자본력이 있다면 황금적인 입지의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서울의 공급량이 역대 최저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구축만 남게 되고 신축은 보기 어려워지겠죠.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에 살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들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강남 경매 물건 중에 재건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나 혹은 신축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불티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줄여서 토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요,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투기 수요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땅값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니 투기 수요는 절대 사지 말고 실거주할 뿐만 오세요 라고 지정된
규제이죠. 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국가가 대놓고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가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살려면요, 크게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무주택자만 살 수 있습니다. 즉 1주택이라도 있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잔금 납부 시점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스케줄이 꼬이면 큰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세입자와 명도를 통해 문제가 생긴다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를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주 후 2년 동안 실거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놓고 갭을 맞춰서, 전세입자를 맞춰서 보유하거나 갭 투자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차익을 거두겠다나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실거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규제를 단 1도 적용받지 않게 되죠. 그로 인해 다주택자들도 혹은 실거주를 안 하고도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단기 매도를 진행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다 보니요, 똘똘한 한 채 혹은 공급량 미달 혹은 규제 회피 등으로 인해서 현재 강남 3구에 나오는 경매 물건은 높은 낙찰가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 50% 이상은 현금 부자들이 주요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고 모든 지역이 강세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중저가 주택이 혼재된 지역, 노도강, 즉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요, 강남구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낙찰가율이 90%도 안 되게 헐값으로 좀 매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에 매각되고 있어 경매 시장에도요,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자들은 유동성 자금의 여력이 있죠.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그럼 대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즉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이 커져서 집이 좁아지죠. 그러면 이때 뭐합니까? 우리 갈아타길 준비합니다. 이때 담보대출은 필수적인 영역이죠. 한마디로 대출 규제를 한다면요,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거기다가 집이 좁아도 그냥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순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경매 시장도 양극화는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민들은 강남을 할 돈이 없잖아요.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못하잖아요. 응? 난 돈 없는데 그럼 경매하지 말라는 거냐? 소액으로 경매가 된다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팔리는 지역을 선정하여 안전마진을 확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 즉 팔리는 지역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3구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고시 수험생들의 꾸준한 수요가 확보되는 관악구나, 그리고 영등포 및 가산 산단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안산선의 호재가 받쳐주는 금천구, 구로구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규모 산단이나 상업지역이 받쳐주거나 역세권 및 IC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들은 안전마진 30% 이상만 잡아낸다면요, 사자마자 팔아도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나 머리 아프다,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이거 해야 되는 거 만약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지역도 선정해드리고 물건도 추천해드릴게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참고로 우리 대장TV 실전반에서는요, 이런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찾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기술력을 전수해드립니다. 평생 돈 버는 기술력을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입찰가 선정, 대출, 세금, 명도, 인테리어, 향후 디벨롭까지 평생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든든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저와 함께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이니 아무 부동산이나 사진 말고요, 진흙 속에 숨겨진 옥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공부하며 기회를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지금 큰 이슈가 하나 있는 거죠.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들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박빙이란 예상과 달리 트럼프 압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승리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테슬라 신고점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럴 것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원한 정치 자금이요 2,500억 이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선됐잖아요. 확실하게 밀어줄 겁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공약들도 많아요. 트럼프가 제시한 부분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있죠.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을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국 말고 모든 수입 제품에 10% 이상 되는 관세를 붙이겠다. 중국은 무려 60% 이상을 적용하겠다 등의 이런 높은 관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2차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나쁜, 좋지 않은 소식이죠. 한마디로 즉 자국에 대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한미군 방위비 2배 이상 상승 등의 악재가 일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상승과 하락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금리,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결정이 통상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금리가 떨어지고요, 시중에 돈이 쫙 풀리면 부동산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 부동산은 떨어지게 되죠. 자, 금리부터 얘기해볼까요? 금리. 우선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리를 낮춰야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더 나아가 미국의 금리는 타 국가 대비 가장 낮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하락은 예고된 사실입니다. 금리는 떨어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돈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서 내수 경기를 부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를 높이려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를 낮춰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소비를 만들 수 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가는 그냥 놔두고 돈을 풀어버려요. 돈을 막 풀어버려서 미국 시민권자들 분들이 모두 소비를 만들 수 있게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 가지 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물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가를 낮추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공급을 늘려 생산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 통제입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회수하여 물가 안정화를 방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중에는 가장 첫 번째가 선행되는 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통해 시중에 발행된 화폐량을 회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물가를 낮추는 방법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두 가지 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죠? 첫 번째, 공급량 확대. 기업들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이 공급량을 늘려 상품의 단가, 유한한 단가를 낮추는 건데, 이거는 무한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 금리 상승을 하여 물가를 낮춘다? 트럼프의 신념인 금리 하락과 반대되는 이야기기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남았어요? 결론적으로 내수 경기를 부흥시키는 방법 중 두 가지 중 물가 낮추는 방법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남은 게 뭐겠어요? 그냥 시중에다가 돈을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하는 것도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함이죠. 또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해외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붙여 미국 내에서만 소비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기준금리는 낮추며 돈도 풀면서 저소득계층 또한 돈이 돌게 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산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와 유동성이죠. 이거 전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요, 향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즉, 자산가치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경공매로 50% 반값에 우량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다면요, 우리는 빅찬스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 빅찬스의 기회를 같이 만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 시장을 보면 매물은 정말 엄청 쌓여 있는데 정작 매수세가 없더라고요. 특히 빌라 시장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낙찰을 받아도 매매를 못하면 대출 이자만 나갈 텐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역대 공급량이 최저치입니다. 왜 공급량이 떨어져요? 건축 비용은 올라가고, 그리고 분양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가 돈이 안 되는데 왜 건물을 지어요?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왜 신축을 해요?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빌라는 뭡니까? 아파트 대체 수요입니다. 그렇죠? 서민들이 아파트 가기 전에 대체 수요로 빌라를 삽니다. 빌라를 사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갈아타기를 통해 아파트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아파트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안 지어주니까 이 빌라들, 특히 신축급 빌라들의 희소성이 나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빌라 실거래가가 발생되는 거 매월 월별로 다 정리하고 있어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소 500건 이상 거래됩니다. 이런 데이터 받아보고 싶으면요, 저한테 오세요. 참고로 다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팔린다는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마진 최대한 잡고 황금적인 입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 있게 저와 잘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핑크하트님이 권리 분석하다가 세금 체납이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채무자이자 소유자의 사람이 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면 직접 세무서 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세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건지 답변을 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금은 우선 변제 당해세라고 하죠. 해당 부동산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우선 변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권리상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저당이 왜 소멸입니다. 근데 그 밑에 세금이 체납이 돼 있어요. 전 입찰 1억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세금은 우선 변제되죠. 당해세는. 알고 보니까 세금 체납액은 10억이었습니다. 그럼 내 낙찰대금에서 1억이 먼저 받아 나가겠죠, 세금이.
세금이 나갑니다. 못 받아간 세금 얼마예요? 9억이죠. 9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줘요? 그 사람 세금을? 아니죠. 세금은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체납이 있던 없던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세금을 왜 알아봐? 세금 알아볼 시간에 이 부동산이 현재 얼마고, 응? 내가 얼마에 팔 수 있고, 내가 이 부동산에다가 뭐를 하면 남들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어떤 가치 상승이 있을지 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세금을 알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요? 우선 변제 받는 분들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가게 될 때, 그때는 알아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세금 체납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대항력도 없는데 세금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항력이 있을 때만 세금 체납액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고 세금 체납액 걸려있으면 반값까지 떨어집니다. 사람들 못 사죠. 아무도 못 사요. 근데 세금 체납액을 알아내면은 입찰할 수 있겠죠. 반값에 살 수 있겠죠. 2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살 수 있겠죠.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세금 체납액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 체납액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1억 벌 수 있겠죠. 알아내면 돈 버는 거예요. 1억이나. 그죠? 거기서 알아내요. 저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만. 그 부분은 약간의 좀 비공개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전반에 오시면 제가 남들이 하지 않고 못해 무서워서 혹은 특수물건들 못하는 것들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줍줍할 수 있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반에서 뵙도록 하시죠. 아셨죠?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향후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길을 보고 한 뜻을 갖고 모두가 건물주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게 제가 함께 전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셨죠? 자, 오늘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